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근 4.16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근조 리본을 다셨어요? 예. 오늘 우리 이제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네. 공주 사대부고 학생들이 예. 2013년 7월 18일 날 오늘 태안에서 그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받다가 5명이 죽은 그런 참사가 있었거든요. 오늘 10주기가 있어서 거기 아침 일찍 학교에서 9시에 추모식을 하더라고요. 아침 9시에. 태안에서. 그래서 이제 공주에서. 공주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첫 차를 타고 그래서 사당역 가서 버스 타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 공주사대부고에서 하는 추모식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유가족들이 요구해가지고 충청남도 그 학생안전체험관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메모리홀이 있고 그리고 추모탑이 있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참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천안에 있는 그 추모공원에 가서 거기에서 또 추모하고 북토크하고 오늘 이제 예. 백서도 나왔거든요. 10주기 이제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요거 이제 백서가 여태까지 이제 이런 백서들이 이런 재난 참사와 관련된 백서들이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들이 네네. 내는 백서인데 그게 다 맹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16재단에서 1년 전에 준비를 해갖고 오늘 이걸 발간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이제 북토크도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보다 쓰는 보니까 참사 예, 제목이 예, 다시 차는 다시 쓰는 참사 7.18 공주 사대부고 병영체험 학습 참사 9 네.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 예, 예. 10년 전에 5명의 고등학생 이병학, 네. 이준형, 전우석, 김동환, 장태인 5학생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해병대 캠프 해가지고요. 네. 그 뭐 방학이면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해병대 캠프 이제 들어가고 이제 왜 이제 군사훈련처럼 병영 체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도 저는 했어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어쨌든 때 저는 청주 근처에 공수부대가 있어서 공수부대 캠프 갔습니다. 공수부대. 중학교 때.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병영 캠프, 이제 해병대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해병대 나왔다는 거지 이런 그 캠프를 운영할 만한 그런 자격증이 있거나 뭐 안전 강사 무슨 저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전혀 없었더라고요. 섞여서 이게 아르바이트생도 들어가고 하다가 이제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사고가 나버린 거죠. 여기 밑에 이제 왜 바닥이 모래바닥이 이제 푹 파인 데들이 있는 건데. 갯골이라고 그러죠. 갯골. 예, 갯골들 이런 거 있는데 이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가족들이 좀 보니까 거기 이제 모래를 갖다 불법 채취를 해놓고 거기를 제대로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그 교가는 걸 몰랐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끌고 들어갔다가 수영하라고. 쑥 가라앉아 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5명이 실종됐고 이제 그 다음 날 좀 더 수색을 해서 시신을 찾은 경우입니다. 네. 근데 거기가 워낙 그 뭐 세 다리가 부러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 물 흐름이 빠른 곳이어서 예. 인근 주민들이 여기서 수영하면 안 된다라고 예. 그 캠프에 와서 예.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제지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정신으로 이겨내자 뭐 이랬는지. 그 해병대 정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무자격자들도 있고 나중에 이제 사고가 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교관들도 뭐 구조를 뭐 빨리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자꾸 이런 정도만 하다가 그랬죠. 결국 이제 사람들 못 구하고 이제 학생들이 이게 아까운 학생들이 이제 죽게 됐고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 그렇게 한 30-40명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학생들이 그때 이제 구했더라고요. 예,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구해가면서 아이들을 땡겨주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랬는데 5명은 결국 거기서 이제 못 돌아온 거죠. 예, 그때 아이들이 그 해병대 체험 캠프 관계자들이 구한 게 아니라 손을 다 서로 이어잡고 예, 맞습니다. 쭉 바다를 훑어서 예. 구했어요. 20-30명 이상. 서로 이게 자기들 안 떨어지게 하려고. 스스로. 예. 얼마나 무책임한 일입니까? 왜 이런 병영 체험 캠프를 자꾸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공동체 정신은 군사 문화를 체험해야 공동체 정신이 생기는 겁니까?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행이고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오늘 이 그 태안 공주까지 갔다 오시는 게 지난 6월부터 생명 안전 버스라는 프로그램을 4.16재단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거예요. 이제 4.16 재단하고 이제 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잖아요. 10주기 네네. 이제 사업의 하나로 이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다 잊고 있는 그런 지난 재난 참사들의 현장들을 가서 보는 겁니다. 직접 피해자들 같이 가서 보고 네네. 시민들 같이 가서 보면서 우리가 이거 재난 참사가 어떻게 이제 발생했던 건지 그 경과들도 좀 같이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그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대부분은 제대로 기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다 흔적도 없어지고 그런데 근데 오늘 갔다 온 여기 공주사대 거기 해병대 거기 병영 캠프 참사하고 다섯 명의 학생이 이제 죽었는데 학교에 이제 추모관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축정남도 학생안전체험관 거기도 메모리얼이 있고 추모탑이 있고 그래서 그건 기억을 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좋은데 막상 현장에는 그런 게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 태안에는. 예. 이게 뭐 그런 것도 이 사태 이후에 연안 안전의 날 이런 것도 정부에서 예, 제정을 맞습니다.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 날만 하나 띡 제정을 해놨지. 그래서 연안 안전을 위해서 또 어떤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궁금한데, 자, 요 시점에서요. 그 아까 이야기한 이병학, 이준영, 전우석, 김동완, 장태인이 5 학생들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고 이병학 학생의 아버님인 이후식 아버님 협회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인데요.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버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병학의 아빠 이후식입니다. 네. 그 2013년 7월 18일 오늘 딱 10주기 되는 날인데, 저도 오늘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쭉 살펴봤는데, 이병학 군은 당시 수영을 잘했고, 무트로 빠져나왔다가 친구를 구하러 다시 바다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네네.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지난 10년 어떠셨어요, 아버님? 모든 그 참사에 가족들이 뭐 저하고 똑같은 그런 경로로 살아가고 살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일 네. 중요한 것은 그 재난 이런 부분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를 그리고 또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과 전혀 다르게 네. 가장 그 소심한 부분,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권리라는 이런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대해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잃고 네네.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네. 이런 의미에서 좀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누구나 다 원인 규명, 책임자의 처벌 내지는 사과, 그 다음에 안전 문제를 국가가 조금 더 책임지는 후속 대책 이런 것들을 보통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우리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이후에 책임자들 그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과 이런 조치는 좀 있었습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얼마 전에 발생한 그 오송 지하철 참사도 그렇고 예. 언론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상 규명도 되고 책임자 처벌도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막상 그 부분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내남불이고요. 그 내남불에 의해서 가족들이 그 받아야 할 그 충격은 이제 2차 피해는 정말 자식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참담함 이상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많이 떠든 언론에서는 뭐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제대로 되지 않았다. 네네, 맞습니다. 뭐 당시 책임자들 뭐 형사처벌 뭐 1년에서 길면 한 2년 6개월 정도 실형을 살기는 했던데, 자 재발 방지 대책 이거는 어떻게 정부에서 제대로 좀 내놨습니까? 저희 참사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교육부 전 그 서남수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네. 정말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를 온전하게 처벌을 해서 음. 다시는 이 땅에 이 5 아이들의 희생처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죠. 하지만 그 사고 발생을 이후로 우리 가족들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 네. 이 사이에 남겨진 것은 음. 그저 공원물밖에 없었고요. 공원. 네, 공원물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네네. 공연물밖에 없었고. 공연물. 공연물. 예, 네, 공연물. 공연물. 예.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책임자 처벌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 책임자들이 앞으로 그 책임자들이 그 역할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네. 그런 경각심을 가질 텐데 이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건 사고에 중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참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후에 그냥 지난 10년 동안 그냥 비탄에 빠져 계셨던 게 아니라 우리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4.16 재단 등 이런 참사, 사회적 참사를 겪으신 분들과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계세요. 앞으로 네. 우리 아버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처음 저희 사고가 발생을 해서 경험도 없고 또 알고 있는 이런 인지력도 적다 보니까 그저 세상에서 해준다 그러면 되겠지 이런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네네.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무개념적으로 이렇게 네. 처음 시작을 했고 네. 그 사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고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인 시스템의 부재에 의해서 네네. 또는 권력기관의 서로 이타적인 그런 부합적인 사고의 그 일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예. 저는 느꼈고요. 네네. 이런 과정 속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국회나 청와대에 정말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일념으로 살아왔고요. 알겠습니다. 그 일념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재난안전가족협의라는 단체를 구성하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유족들이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재난 참사에 관련한 참상을 정말 국민들이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네네네. 예, 오늘 말씀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학습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우식 대표님이 이제 만나보고 좀 왔잖아요. 그 네네. 유가족들도 다 만나고 5가족들 다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우식 대표나 이런 유가족들이 가장 화가 나는 분노하는 지점이 뭐냐면 네. 장례 치르기 전까지는 뭐 다 해줄 것처럼 다 약속을 한 거죠. 그 이면 합의까지 다 하고 다 좀 하겠다고 해놓고 장례 치르고 나서 그런 말 한 적 없다. 입 싹 닫는 싹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장례 치르기 전까지는 뭔가 좀 다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장례 치르고 나면 완전 안면을 바꿔버리고 연락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똑같은 유형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안전버스 프로그램 진행 중이신데 여기에 삼풍백화점, 예. 시랜드, 시랜드도 갔었고요. 광주 사대부고 지금 공주사대부고 공주사대부고 갔고 다음 달에는 이제 2.18 대구 지하철 참사 대구 쪽으로 가려고 지하철. 그러고요. 9월 달은 어디 갈까 아직 정해지지 못했지만 10월 달에는 이태원 참사 현장하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이제 인현동 화재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도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가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를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난 참사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참사 피해자 권리응호 센터도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있는 겁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좀 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16 재단 홈페이지 가면은 관련된 정보를 다 예.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북토크도 이제 진행을 했잖아요. 아까 이제 그 네네. 앵커가 이제 들어왔던 그런 책자 그게 이제 어쩌면 이제 가족들의 피해자들 또 거기 이제 그 동기생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네. 목소리를 담은 그런 백서예요. 예.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 백서
낸 것처럼 다른 참사 피해자들도 이게 백서들이 좀 없거든요. 제대로 된 네. 백서가 없어서 이런 백서들을 꾸준히 좀 발간을 좀 하려고 하고요. 내년은 일단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년과 관련한 이제 네. 백서들을 또 발견할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을 좀 하면서 참사의 진실을 좀 기록하고 밝히고 이렇게 좀 되고 또 이제 참사 피해자들이 또 같이 이제 이렇게 연대하는 목소리가 네. 커질수록 좀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가능성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속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자, 있습니다. 당장 사실 근데 이게 재난 참사가 계속 반복되고 예. 있는데 당장 3일 전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예. 이게 예견된 인재다. 그렇죠. 지금 14분이나 그 자리에서 예. 돌아가셨단 말이죠. 예. 이거 진짜 못 막는 겁니까 이거? 아니 근데 벌써 몇 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일단 그렇죠. 제방을 갖다가 이렇게 임시 제방을 홍수철을 앞두고 장마철을 앞두고 그렇게 좀 만들었던 것도 좀 문제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도로 통제를 먼저 선제적으로 했으면 그쪽을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이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그 다른 기관들한테 서로 좀 핑퐁 게임 하듯이 또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무책임의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지금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뭐랄까 이게 안이한 행정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겨나는 거고 자꾸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이후식 대표님도 꼬리 자르기가 예. 반복되면 예. 계속 참사가 반복된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4.16 재단 생명안전버스 계속해서 사회적 참사 현장 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근 4.16 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